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장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코덱스 바이오 ETF 차트를 제가 하나 틀어놨는데, 보시면은, 오늘 무려 ETF가 13%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뭐 20%대 상승이 나왔다든지, 적어도 두 자릿수 상승은 했다라는 의미랑 똑같거든요. 그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비만 쪽에서 페트로이나 G2G 바이오, 뭐 그리고 D&D 파마텍, 한미약품, 뭐 오름 테라퓨틱, 올릭스, 삼양바이오팜, 예,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두 자릿수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알지노믹스는 살짝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고, 그리고 오늘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토막이 났거든요. 1대1 무상증자면은 기존의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버행이 전부 다 나간 게 아니에요. 신규 상장주의 고질병인데 이 오버행이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물량이 나갔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세게 돌았어요. 오늘 지수를 좀 같이 볼까요?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플러스 8.13%, 완전 차이가 나죠. 오늘은 완전 시장이 양극화였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대표적인 섹터가 뭐죠? 산업 섹터,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뭐 로봇,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네들이 코스피 지수의 뭐 거의 한 60% 정도는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늘 횡보했다? 그러면 삼전닉스가 좀 이제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4.57%, SK 하이닉스 얼마죠? 마이너스 27%, 2.7%. 오늘 부진했죠. 근데 여기에 있었던 수급들이 오늘 어디로 갔냐? 바이오랑 이천지로 다 몰빵됐습니다. 삼성 SDI 11% 상승했죠. LG에너지솔루션 18%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17%, 에코프로가 24%, 에코프로 BM 15%. 그러니까 이천지랑 바이오랑 모든 애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애들이 올라가니까 코스 닥 자체도 올라가죠. 이런 시세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박스권 상단을 이제 만들 거라 생각한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였습니다. 블로그에도 적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빅테크의 주가는 여전히 계속해서 나날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AI 인프라에 대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었죠. 지금 이제 보세요. 여기가 고객사고요. 여기가 판매사입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메타,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요, 빅테크입니다. 근데 빅테크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AI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뭐죠, 여러분들?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출을 어디에 합니까? 이거는 AI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뭐 있죠, 여러분들?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아니면은 HBM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얘네들은 뭐죠, 여러분들? 이 생산자들, 판매자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돈을 정말 천문학적으로 버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돈을 쓰니까 주가는 내려가고 밑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들은 돈을 버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건데 결국에는 인프라를 투자한 이 AI 고객사들이 나중에 추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여기에 빅테크 애들 AI 인프라는 투자할 대로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해요. 그럼 왜 돈을 못 버냐라고 생각을 해보니 결국에는 지금 중국에 뭐 있죠, 여러분들? 딥시크 있죠. 그리고 지금 챗 GPT 있죠. 오픈 AI 챗 GPT. 그리고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있고요. 엔트로픽의 클로드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쪽에 XAI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AI 챗봇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이거 외에도 뭐 이제 그림에 특화된 AI, 아니면은 뭐 이제 뭐가 있을까요? 특허 검증해주는 데 특화된 AI. 또 뭐가 있을까? 뭔가 이제 회계에 특화된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뭔가 독점 산업이 아니라 그냥 적재적소에 필요한 AI를 우리가 그때그때 쓰면 된다라는 논리가 펼쳐지니 얘네들이 전기도 엄청 많이 먹죠. 전기료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서버를 운영하는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데이터 센터도 임대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비용들보다
지금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낮다 보니까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AI 챗봇 애들도 지금까지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 적자가 흑자가 되고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좀 막힐 것이다라는 뉴스가 도니까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도 빅테크들이 이제 우리 거 좀 이제 구매력이 좀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의심이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깨고 뭔가 이제 빅테크에서 인프라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사실 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박스권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이제 7월 달 때 나올 뭐 매출 퍼포먼스라든지 컨센서스 상향이라든지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든지 어쨌든 실적 기반한 무언가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향후 기업에서 제시하는 숫자가 높은 상태라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나온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수급이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당장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뭘 하냐면요. 그걸 합니다. 그 코스닥 30주년 행사를 해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30주년 행사를 하면서 메인 섹터가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기업에서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뒷부분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하반기에는 정책적으로 이 코스닥 쪽의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기금부터 해서 뭐 이제 그 국민성장펀드 자금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달로 들어가서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제가 6월 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조금 흘러내리니까 뭔가 이제 장 대표 말도 안 맞는 것 같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제 안 가는 바이오 왜 자꾸 찍냐 막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댓글 보면은 꽤 보이는데 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하반기 때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뭐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독만 하고 계속 모니터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대표의 인사이트, 장 대표가 보는 뷰,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구독이라도 해놓고 월수금 올려드리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장 대표 말이 좀 어느 정도 일치성이 있구나, 좀 합리적인 생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많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본다고 해서 돈 받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구독 눌러놓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더 들어오려고 할 거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신용대출 투자는요. 코스피 한정입니다. 코스닥은 사람들이 신용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 표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제가 가져왔습니다. 신용융자 잔고 코스피와 코스닥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2025년도 들어서 6년도로 가면서 그래프가 갑자기 쭉 솟는 거 있죠. 이 연파랑색의 그래프가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스피에만 대출을 저만큼 많이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고 밑에 보면은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 있죠. 이게 검은색이거든요. 얘는 오히려 신용이 더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에서 반대매 나가고 코스닥 신용 털고 코스피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시장에는 돈이 들어와야 지수가 올라요. 내 종목이 오르려면은 그 종목을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 말의 즉슨 뭐죠?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 종목이나 지수에. 그러면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물론 사람들이 현금 따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코스피를 산 것도 있지만 신용을 많이 그만큼 또 썼기 때문에 돈이 돈을 부르는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왜 못 갔냐? 사람들이 코스닥에 돈을 안 넣고 빼기 시작한 거예요. 빼서 이거를 여기로 갖다 넣은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코스닥이 지수가 떨어진 게 신용융자 잔고 떨어진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하반기에 코스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용잔고도 올라가면서 따라갈 수가 있다. 어떤 거를 코스피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지금 코스피를 보기보다는 지수 투자를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특히 이제 하반기 초입부터는 코스닥 지수 투자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놓쳤어. 근데 코스닥 지수를 추종을 하고 싶어 하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을 보면 돼요. 이거를 이게 지수 투자거든요. 근데 코스닥 중에서도 잡주 다 빼고
코스닥에서 시장성 있는 150 종목을 모아둔 ETF가 코스닥 15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는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수는 지수 그대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나는 뭔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수익률이 부러워서 코스닥이 올라갈 때 좀 더 빨리 그런 수익률을 따라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있어요. 이건 뭐냐? 코스닥 지수 상승할 때 그거를 2배 추종하는 상품인데 이거는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소액 그리고 이 레버리지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손절가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철저한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를 한번 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이걸 들고 있긴 하거든요. 여튼간에 어쨌든 지금 코스닥 시장을 제가 그만큼 좋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냥 일반적인 지수 추종 ETF를 사도 되지만 레버리지를 산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죠? 코스피 지수,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바이오나 이천지가 다 빠진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기업의 펀더멘탈, 산업의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이 이동하기 때문에 수급 빨림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게 문제냐? 미국 시장을 비교해서 좀 설명드리면 쉽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우리가 글로벌 투자하는 데가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KB증권에서 해외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KB증권에서 해외 투자할 수 있는 계좌만 딸깍 파면은 바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계좌를 딸깍 만들어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요, 당연히 자금이 풍부하겠죠. 미국인들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다 그냥 투자를 하는 글로벌 자산 집합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아직 여전히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이 부족한 시장이고 외국 자본 시장을 완벽하게 개방을 한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요. 반도체 지수가 오르지만은 바이오 지수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보입니다. 실제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검색을 해서 여기에 XBI 지수가 있고 XBI가 미국에 있는 바이오테크 ETF거든요. 얘 신고가 같죠? 그 다음에 라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ETF인데 이거는 미국 바이오 3배짜리 ETF예요. 근데 얘가 최근에 신고가를 갔죠. 미국도 바이오가 엄청나게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ETF는 계속해서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과거에는요. 우리나라도 미국 바이오테크 ETF에 따라서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꼬꾸라지거나 상승하거나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연동성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은 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 왜? 바이오 말고 반도체가 계속 가니까 우리는 미국만큼의 유동성이 없어요. 수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섹터를 죽이면서 한쪽 섹터가 가는 구조가 우리나라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간 거지 지금 바이오 섹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단순히 얘기했을 때 코덱스 바이오 ETF가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해결됐죠. 제가 아까 원유 선물 가격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렸었나요? 잠깐만요. 원유 어딨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얘 이제 전쟁 시작하기 전에 67달러였어요. 근데 전쟁 쫙 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나니까 69달러 다시 내려왔죠. 전쟁 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다 내려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전쟁이 지속됐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오른 건 맞아요. 그러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 차례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지속적인 상승이 되진 않을 것이다. 왜? 유가가 잡혔으니까. 그러면은 한 차례 올렸다가 유지했다가 내리는 전망이 우세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바이오는요. 어쨌든 노이즈가 한번 꼈었지만은 이러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밀린 거를 복구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가 가면 누가 갑니까? 코스닥이 가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해가 안 되면은 영상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셔도 돼요. 돌려보시는 거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정말 언제부터죠? 한 3월달, 4월달부터 계속 했어요. 전쟁에 대한 노이즈도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끝났죠? 오래 가지 않았죠. 러우 전쟁이
아직까지도 러브 전쟁 202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뭐 거의 한 4년째인데 4년은 안 갈 거다.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이상은 단기간으로 끝낼 거다 했는데 진짜 단기간으로 끝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선을 달래야죠. 전쟁 끝났으면은 유가 내렸으면은 다시 안정화됐으면 물가 안정화됐으면 생각을 바꿔야지 다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을 시장을 보게 되면 올해만 하더라도 기술 수출에 대한 그 액수 있죠. 그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테크들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딱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21조 정도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죠.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반기에만 이미 21조 중에 12조를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기술 이전이 하반기 때 꽤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지금 굉장히 나올 것들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은 올해는 또 역대급의 기술 이전 기록을 또 세울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하반기 때 기술 이전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기대감 반영들, 뭐 심지어 D&D 파마텍의 DD01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단일 물질만 하더라도 한 3조에서 한 5조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작년에 라이센스 아웃 규모를 못 넘길까요? 전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된 이 상승포를 지금 이제 바닥에서 못 잡았다고 그렇게 막 아쉬워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상승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저게 있어요. 그 뭐가 있냐. 제가 제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는데, 7월 1일부터 이 코스닥 30주년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IR을 또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뭐죠? 알지노믹스 오름 테라퓨틱스. 우리가 보고 있는 주요 바이오텍들이 IR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또 봐야겠죠? 그래서 7월 1일 날 이제 1시부터 발표를 하는 이 기업들의 브리핑이 또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행사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키울 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산업이 또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이틀 때 보로노이 시어스, 에임드 바이오, G2G 바이오, 리브스메드 약간 이런 애들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도 옛날에 얘기한 게 있지만 코스닥 3000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코스닥에서 수익 나는 기업이 뭐가 있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뭐 수익이 많이 나오고 점프업이 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히 주가가 가는 건데 코스닥에서 삼전 닉스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 되어도 그게 바로바로 현금으로 꽂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버는 산업은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계속 들어오지만 그게 뭐 메모리 반도체처럼 갑자기 장비 가격이 10배 뛴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장비 가격은 오를 수 있죠. 오를 수 있는데 막 10배 막 그렇게 오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좀 한계적이고, 로봇 기업들도 사실 로보티즈 빼면은 유의미한 매출을 내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뭔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코스닥에서는 특히나 2000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리튬 선물 가격을 중국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실제로 작년도 5월, 6월 대비해서 바닥에서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2000지 기업들도 매출이 3배 정도는 바닥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걸로 미뤄볼 수 있고,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여기처럼 기술 이전 규모도 계속해서 매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바로바로 돈으로 캐시로 찍히진 않지만 선급금 규모가 괜찮습니다. 보시면 올해 나온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선급금 규모인데 보시면은 2억 8,500만 달러 중에서 이제 2,000달러 정도. 보통 이제 그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 정도, 계약 총 계약 규모의 7에서 10% 정도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보통 다 그런 규모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급금을 받는 바이오텍들도 나쁘지 않은 규모로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래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는 충분히 코스닥도 지금 이 920포인트는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1200포인트 찍고 지금 내려왔었는데
저는 올해 1500에서 한 2000포인트까지 가도 무리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닥을 보는 게 저는 코스피 쪽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 뭐 지금까지 내려온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거 굉장히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거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거 할 바에는 코스닥 종합지수 레버리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혀가 꼬이네. 코덱스, SK, 하이닉스 이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레버리지 ETF가 나오는 거는 고점 형성이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ETF. 얘도 보시면은요. 과거에 상장이 언제 됐었냐? 2023년도 7월 달 때 상장이 됐었거든요. 상장되고 나서 고점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바닥이죠. 보통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될 때가 그 산업의 주가 고점이긴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가볍게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20분 넘게 찍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봐드렸으면 좋겠고 저도 목이 탑니다. 요즘 코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들렸을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좀 하고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인사이트를 마구마구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기여만 해주시면은 많이 더 좋은 인사이트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바이오 투자하거나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영상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